이비인후과 의사가 된 이후로 혹부리 영감이 실존 인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찌는사TV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릴 때 혹부리 영감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착한 혹부리 영감이 나무하러 산에 올라갔다가 한밤중에 도깨비를 만나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기지를 발휘해서 오히려 평생의 골칫거리인 혹을 뗄 수 있었고, 이 소문을 듣고는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이 혹 떼러 갔다가 혹 하나 더 붙이고 왔다는 내용입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어릴 때는 그저 재미로만 봤던 동화책이었는데 이비인후과 의사가 된 이후로 혹부리 영감이 실존 인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수술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얼굴에 혹이 있어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냥 살았을 거예요. 오늘은 제가 혹부리 영감을 진단해보고 치료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 혹부리 영감이 제 환자로 온다면 예상되는 진단명이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턱밑샘염이고 하나는 지방종입니다. 혹부리 영감이라고 부를만 하죠? 요즘 시대에는 이런 분들이 많이 보이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로 사이즈가 커지기 전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 때문이죠. 각각의 사진에 대해 알아볼까요? 1번 사진은 턱 밑에 존재하는 침샘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 몸에는 침샘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귀 밑에 있는 귀밑샘, 혀 밑에 있는 혀밑샘, 그리고 턱 밑에 있는 턱밑샘, 각각 얼굴 양쪽에 존재합니다. 이곳들에서 타액을 분비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침샘들 중에 어느 부위에 돌이 생겨서 입구를 막아버리면 침샘 전체가 부을 수 있습니다. 또 침샘 자체에 종양이 생겨서 혹처럼 커질 수 있습니다. 흔하진 않지만 얼굴에 있는 침샘에 문제가 생겨서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았다, 수술을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주위에 한 분쯤은 있을 거예요. 침샘에 혹이 생기면 혹부리라는 표현이 어울리는데, 침샘에 돌이 막혀 생기는 침샘염은 침샘 부분이 전반적으로 붓기는 하지만 혹부리라고 부를 만큼 돌출되지는 않아서 예상 진단에서 제외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혹부리 영감의 의심 진단은 침샘 종양이 되겠습니다. 이번 사진은 올해 지방종이 생긴 겁니다. 우리 몸의 피부와 근육 사이에는 지방층이 존재하는데 지방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커졌을 때 지방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피부 어디든 지방이 있으므로 지방종은 어디에도 생길 수 있고, 얼굴에 지방종이 생겼을 경우 혹부리 영감처럼 될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의심 진단은 지방종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 혹부리 영감이 이렇게 얼굴에 혹이 생겨 저한테 내원하였다면 저는 이 두 가지 질병을 의심하에 CT 촬영을 해볼 것입니다. 물론 혹을 촉진, 즉 눌러보고 만져보고 하면 대략 어떤 종류일지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CT를 통해 지방층에 혹이 생겼는지, 침샘에 종양이 생겼는지, 침샘 입구에 돌이 막혔는지 정확히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 거죠. 혹부리 영감 정도의 혹의 크기라면 수술을 해야 하는데, 지방종의 경우에는 양성 종양이라 수술을 하면 치료가 끝나지만 침샘 종양인 경우에는 이 종양이 양성인지 악성인지, 즉 암인지 확인하는 조직 검사를 병리과에 의뢰할 거예요. 병리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과거로 돌아가 혹부리 영감을 만났다면 하고 상상을 해봤습니다. 한 번에 방망이로 혹을 뗀 도깨비가 저보다 더 뛰어난 의사일 수도 있겠네요. 착한 혹부리 영감은 혹을 뗀 반면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은 혹을 하나 더 붙여온 옛날 이야기로 봐서는 병의 치료에는 환자 자신의 마음가짐도 중요하다는 선조들의 경험과 지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갑자기 혹부리 영감의 영감을 받아 컨텐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의도된 대로 의학과 재미 두 마리 컨텐츠를 다 잡았길 바라며, 그럼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만나요. 안녕.